밥만 먹어도 졸립다.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당신의 혈관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습니다. 가속 노화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음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호르몬과 대사질환을 연구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라는 게 그 나사 못처럼 뾰족뾰족하다는 게 스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이렇게 치솟다가 급락하는 그 모습이 스파이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아닌데도 단순당을 많이 먹고 과식하고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당뇨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이런 빵이나 떡, 면 같은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이 과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혈당은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공복 혈당은 102하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41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그 이상, 예를 들면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는 것은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AGE라고 해서 최종 당화 산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 독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당 찌꺼기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신장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치매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 독소 때문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 생기게 돼서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전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가속 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노화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식곤증이나 과도한 피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 밥만 먹으면 뭐 졸려서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게 혈당 스파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짜증이 나고 또 단 음식이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두통이 생긴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또 혈당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어떤 상대적인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식은땀도 날 수 있고 또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이런 저혈당 증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물론 다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에게서 계속 나타난다면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침을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지 않게 되면요. 이게 점심 때 폭식을 하게 돼서 혈당 스파이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을 먹는다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되어 있는 어떤 간편한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고 하면 삶은 달걀이라든지 뭐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면 견과류, 요거트, 그리고 섬유질은 채소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 요즘 뭐 간편하게 시리얼이나 빵 같은 것들로 아침을 때우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런 단백질과 채소가 보강되면서 점심 때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하얀색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00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300이라고 하면 밀가루, 설탕, 그리고 밥이거든요. 쌀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당이 단순당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과일 주스라든지 탄산 음료, 뭐 가당 커피 이런 것들은 정말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 밥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 밥이나 떡 같은 것들은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거든요. 그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 스파이크가 유발되겠죠. 그리고 빵 같은 어떤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좋지 않고요. 또 설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당 중에서도 액상과당이라고 있거든요. 이 액상과당은 어디에 많냐면 과자나 젤리,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에 많은데요. 이 당 중에서도 액상과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 액상과당은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욕 호르몬의 조절을 받지 않는 게 액상과당입니다. 그래서 이 과자나 젤리나 아이스크림 같은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에 액상과당이 많은데 먹어도 끝없이 먹게 되는 게 이런 액상과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하얀색을 혈당 스파이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라가는 골든타임이 식후 1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30분 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사하고 나고 바로 눕거나 앉지 말고 가볍게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또 이제 간간의 어떤 근력 운동을 위해서 스쿼트나 팔굽혀 펴기, 아령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시간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그럼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운동을 하다 너무 과격하게 하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정도는 적당해야 되는데 그 적당하다는 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옆에 사람하고 말을 할 정도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 그 정도로 운동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 운동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10분, 20분 짧게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 핵심은 음식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바로 몸을 좀 움직이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 그러면은 뭐 당뇨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혈당 스파이크가 노화하고 관련된 중요한 우리 몸의 생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는 혈당 스파이크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결국은 세포 노화가 오게 되고요.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나 지방에 문제가 생기고 또 노화가 오게 되고요. 이런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는 인슐린 호르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전체적인 것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게 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폭풍 노화가 오는 거죠. 우리가 젊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젊게 살고 싶으면 혈당에 주목을 하십시오. 혈당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의 생체 지표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체중도 알고 키도 알고 그렇지만 자기의 혈당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혈당을 알게 되면 결국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 이런 루틴들이 모여서 젊어지고 또 건강해지고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혈당 스파이크에 관심을 갖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꼭 실천하게 되면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